감사합니다. 김동성 원장님께서 그 단체 카톡방에 이쁜이 이경원이라고 올려주셔서 얼마나 예쁜 사람이 나오나 보러 오셨으면 제일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이 이쁘다고 말씀하신 뜻은 이 시간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쁜 분들이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4장 다 읽으셨죠?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작은 행동의 힘이고요. 토론 주제는 변화를 위해 가장 먼저 시도했던 아주 작은 행동에 대해서 일단 토론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뭘로 넘어가나요? 밑에 거. 사장에서 보니까는 그 단락별로 해서 7꼭지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하나 이것만 해도 얘기가 다 되더라고요. 우리 해마다 보면 1월 1일 되면 10년 되면 다 새 결심들은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같은 결심을 계속 되풀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10년이 아니고요. 20년, 30년씩이라도 똑같은 결심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는 누구든지 다 하시잖아요. 남성분들은 운동한다고 하시고요. 또 금연, 금주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매번 똑같은 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심을 왜 계속 되풀이해야 되는지 보면은 우리가 계획을 너무 크게 잡는다는 거죠. 하지도 못할 계획을. 그래서 그렇게 10년 동안 똑같은 결심을 되풀이할 바에는 차라리 아주 작게 계획을 잘라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작게 시작을 하면 시간도 적게 들어가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저도 체중을 줄이려고 운동을 다녀봤는데 운동 다니니까 돈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돈 내고 운동을 이번에 처음 한번 해봤는데 한 3개월 했는데 아까워서 진짜 죽어라고 땀을 흘리게 하긴 했는데 3개월 딱 끝나고 나서 못 가겠는 거예요. 처음엔 돈이 아까워서 갔는데 나중엔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50분 동안 계속 그 스피닝이라는 운동이 계속 자전거 페달을 밟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자전거만 밟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손도 막 율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몸치다 보니까 이걸 못 따라해서 자전거 밟고 땀만 빽빽 흘리다가 돈 생각이 나가지고 50분 진짜 너무 힘들게 보낸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집에서 하다 보면은 이 작가는 TV를 보면서라도 하루에 1분씩이라도 뭐 앉았다 일어났다라도 하고 제자리 뛰기라도 하고 그렇게 1분씩 2분씩 늘려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느 정도는 우리한테 필요한 운동 시간을 맞춰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1분, 2분 시작하다 보면은 처음에 1분은 사실 별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꼭 운동 30분 해야 돼, 1시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요즘에 느낀 게 TV 보면서 저번에 계속 이렇게 걷고요. 또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도 이렇게 다리 들어 올리는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꼭 1분이 아니고 1분은 근데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책을 읽었으니까 읽은 거는 우리는 한 번씩 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작게 시작을 하면은 노력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서 계속 그걸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너무 운동 한꺼번에 30분, 1시간 하면 힘드니까 하다가 금방 멈추시는데 1분씩 시작해서 10분씩, 20분씩 늘려가는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망정 오래 지속하기 때문에 효과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 새해 결심을 유지하는 아주 작은 행동 전략에서 보니까 건강 유지를 위해서 식습관을 고친다, 그다음에 운동을 한다, 자기 정신을 생각을 좀 바꾼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면 가장 작은 것부터 하라고 뭐든지 세분화시켜서 작게 그다음에 아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시작을 하라고 다 똑같은 얘기를 사실 작가분은 계속 똑같은 얘기도 조금씩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가장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중독이 된다는 건 사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거에 중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담배 같은 것도 사실 중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데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디다 내가 의지하는 버릇을 좀 없애면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는 것도 의지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약의 힘을 빌려서 의지를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담배 하나 피울 때 여기서 작가는 담배를 피우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글을 쓰라고 해요. 나 지금 담배 피울 거야. 나 지금 뭐를 할 거야. 그동안에 조금씩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또는 여기서는 의사한테 뭐 음성 메시지를 먼저 남긴 다음에 담배를 피라고 그렇게 처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시간에 나 담배를 피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 시간 동안 담배를 안 피울 수도 있고 말을 한번 하고 나면은 또 담배를 피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잠시 멈출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 뭐든지 다 작게 더 작게 세분화를 시켜서 시작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저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작게 나눠서 뭔가를 실천하려고 하는 거는 행동을 하기 위한 거고요. 행동을 하려면 일단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작게 나눠서 뭐든지 체중도 빼야 되고 성격도 좀 고치고 싶고 이런 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지는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여기저기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살면 굳이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 사는데 뭐 비교할 상대도 없고 나 혼자 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꼭 바꾸고 싶다는 거는 내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격이 조금 모났어 하면 모난 성격을 좀 고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조금 고쳐야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떤 거를 고쳐야 되는지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이걸 알아가는 거 나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이 다이어트 하니까 나도 다이어트 하고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지만 나는 다이어트보다는 어떤 분들은 체중을 늘려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 한다고 나는 똑같이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거, 나한테 필요한 거 그걸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그다음에 뭐 다이어트도 사실 목표잖아요. 또는 뭐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에서 있던 목표를 세울 때 항상 저 위에 제일 꼭대기에다가 목표를 세워두잖아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계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서비스 강의를 하거든요. 서비스 강사들 대부분의 아주 자주 나오는 레퍼토리가 그 역지사지잖아요. 저도 역지사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역지사지는 저는 사실 고객 모시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꾸로 내려와요. 우리 그 박완순 박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보면은 그 자성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자성예언이 뭔지 기억하세요? 왜요? 이미 되었다고. 네, 이미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계획을 세우면 항상 그렇게 하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미 내가 돼 있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저는 이 꼭대기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제 목표가 이 위에 있으면 저는 5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여기는 5년 뒤에는 저는 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4년 전에는 뭐를 했을 거예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3년 전에 또 다른 무언가를 했을 거고요. 2년 전에, 1년 전에 이렇게 저는 거꾸로 계산을 내려오다 보면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5년 후에 뭐가 돼 있을 거라는 계획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항상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세우지 않고요. 내가 뭐 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할 일도 그렇고 또 1년 후, 2년 후, 3년 후 계획도 그렇게 먼저 세워놓고 거꾸로 내려오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게 훨씬 더 빨라지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는 55세가 정년입니다. 그래서 55세 정년 퇴직한 후에 밖에 나와서 이제 강사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이었는데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나서 거꾸로 내려오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오전 당겨서 사실 퇴직을 했어요. 그것을 설명을 쉽게 해봐요. 목표를 쉽게. 크게 세웠는데 목표를 하고 자꾸 밑으로 내려왔을 때 네. 어떤 생각으로 그걸 했는가? 제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네. 큰 목표를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걸 그걸 설명을 해줘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표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1년 후에 체중을 뭐 50kg 뺄 거야, 30kg 뺄 거야 이런 목표도 있을 거고요. 또는 1년 후에 나는 뭐 책을 하나 쓸 거야 이런 목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년 여기 제일 위는 1년 후예요. 1년 후에 내가 원하고자 했던 목표는 도달했다고 미리 생각을 하시고 내가 1년 후에 만약에 체중을 50kg 빼려고 생각을 했었으면 여기는 지금 50kg 빼서 아주 날씬한 상태에 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1년이면 12달이잖아요. 그럼 11달, 11월 달에는 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덜 날씬해 있겠죠. 운동은 했겠지만 덜 날씬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달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운동을 했었으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리나요? 이해가 잘한 거 아니죠? 더 쉽게 하면 네. 나의 경우 체험. 제 경우는 어땠냐면은 저는 작가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강사도 꿈이었고 회사를 퇴직할 때는 일단 내가 나가서 강사 활동을 하겠다고 강사 이미 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강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강사가 여기 됐었으면 이전에는 어떤 강사에 대한 활동을 했을 거고 그 아주 제일 처음 시작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뭔가 강사에 대한 공부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계획을 거꾸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는 뭘 했고 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뭐를 되겠다는 계획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상당히 네. 많이 아는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네네네. 사회에서 많이 알고 네. 계획을 세운 사람은 우리 강사님이 많은 걸 얘기해요.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계단을 말리기도 한 발짝부터 그렇죠. 시작하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선생님은 동물에서도 내려와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할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 인생관을 틀에 딱 맞춰서 결정이 딱 되는 사람이 되지 않냐는 얘기가 선생님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질문하시면 아니 질문을 그때그때 해야지. 그러면 막혀버리니까 또. 아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강의는 말이요. 네. 강사는 네. 이렇게 학생이 지적을 해준 거지 말을 해준 거지 아주 못합니다. 네. 혼자 하면 별로 재미가 없대. 네. 질문한 사람도 좀 부드럽게 해요. 아주 가장 최근에는 이게 목표죠. 책을 쓰고 싶어서 일단 제가 작가가 됐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내 목표를 달성했다고 했고요. 그 책을 한번 쓰기 위해서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채워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내려 하루하루 제가 하루하루 한 페이지씩 제가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책을 한 번에 다 쓰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페이지 쓰는 거를 얘 거꾸로 내려오다 보면 오늘 한 페이지 써야 되겠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페이지 쓰고 그 다음날 또 한 페이지 쓰고 또 한 페이지 쓰기 전에는 다른 뭐 사설을 하나 베껴 쓰던가 칼럼을 베껴 쓰던가 요즘에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게 저는 이렇게 글쓰기 할 때 그 작가님이 쓰신 칼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필을 매일 한 번씩 베껴 쓰고요. 그 베껴 쓴 거 힘을 받아서 제가 하고 싶은 글을 한 편씩 써놓고 자는 게 제 목표예요. 마지막.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사를 근데 이렇게 안 쓰면 필사를 베껴 쓰니까. 여튼간에 네, 글을 문제로. 네, 그렇게 하니까는 그게 제가 한 꼭지 써놓은 게 한 장 한 장 모여서 30일이 되면 30편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책이 한 번 나오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는데 아까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래서 아주 큰 목표를 세우든 어떤 목표를 세우든지 간에 저 같은 이거는 제 예를 들은 거고요. 저는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게 뭔가가 나와서 그걸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제 목표를 달성했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그 다음에 저는 토론 주제를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했던 아주 작은 행동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먼저 이제 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예전에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어디 가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눈을 내깔고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하는데 눈을 마주치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 쳐다봐도 인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눈을 항상 내리깔고 다녔는데
말도 안 시키니까 저는 조용조용하게 한쪽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저 때는 급식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도시락을 항상 그 얌전한 게 아니고 내성적이라 항상 제 자리에서 도시락을 딱 먹고 있었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제 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이 반찬 한 번만 먹어봐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먹으면 되지 이걸 꼭 왜 물어봐? 그래서 먹어도 돼 이랬더니 나중에 밥을 다 먹고 나서 밥을 엄청 어렵게 먹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네가 항상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다녀서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굉장히 도도하고 거만하고 아주 쌀쌀맞았던 거예요. 새침대기고. 그래서 말을 못 시킨 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딱 차단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저한테 말을 못 시킨 거였죠. 근데 저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서 남들이 불편한 걸 전혀 제가 못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고 내가 생각하기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판단을 하는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짝꿍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를 고쳐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떤 면에서 가장 쌀쌀맞아 보이냐 물어봤더니 눈을 항상 이렇게 내리깔고 있어요. 그게 너무 쌀쌀맞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만 고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눈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저는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눈을 마주치는 연습을 정말 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처음에 우리 거의 동양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면 되게 쑥스럽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아니 저는 맨날 눈을 내리깔고 다니다 눈을 마주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눈을 마주치려고 하니까 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도 조금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한번 보고 이래야 되는데 얘기 시작하면 끝날 때가 한 사람만 계속 하다보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연습 대상은 사실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계속 필기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앞에 앉아서 계속 선생님 눈만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습을 했죠. 그랬더니 하루는 수학 선생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야 임마 나 그만 째려. 아니 처음에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눈을 똑바로 보고 진짜 꼼짝도 안 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1시간 내내 어느 순간 선생님이 이렇게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눈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생각을 했는데 수업 딱 끝나고 나갔을 때 야 임마 나 이제 그만 찌려봐라 이러고 나가셨어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한번 그러고 나니까 이게 자신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도 선생님들 들어오시면 그래서 하여튼 학습 태도가 수업 태도가 제가 최고 좋다 그랬어요. 한눈에 한 번도 안 살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눈을 보고 얘기하고 하니까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막 얘기하면서 막 딴짓 하잖아요. 이런 거 알았어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그 사람을 쳐다보고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내가 얘기하면 다 잘 들어줘. 그 다음부터는요 이상하게 술술술술 옆에 친구들이 잘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눈을 내리깔고 있을 때는 제 주위에 친구들이 정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하고 말을 하고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면부터는 제가 앉았으면 제 주변에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거절을 잘 못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목탁목탁 잘 들어줬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나서 얘기하는 것도 자신이 생기고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러고 저는 그걸 사실 못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와, 내가 정말 이게 눈 시선 맞추기 연습을 한 게 너무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는 옆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주는 사람 누군가가 있으면 본인은 사실 모르잖아요. 저는 제 성격 탓이라고 생각했지 제가 뭐 새침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옆에서 제 짝꿍이 얘기를 안 해줬으면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눈 내리깔고 살았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 짝꿍이 그런 얘기를 해줌으로 해서 고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좀 왜 이상한 친구들 가끔 있잖아요. 혼자 고집도 세고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은 사실 뒤에서 욕 많이 해요. 혼자 잘난 맛에 살고 어쩌고 막 하는데 저는 제 생각을 해요. 얘가 몰라서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사실
잘 못하면 좀 잘난 척하는 게 되고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좀 조심하긴 하지만 저는 제 경우를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고쳐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이 변한 경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변할 수 있으면 조금 욕을 먹으면 어때요? 내가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줘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크게 시작은 안 했고 그 시선 맞추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작게 시작한 행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 주제를 내가 변하기 위해서 어떤 작은 행동을 시도했었는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어서 토론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